증여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야 한다. 누구보다? 개인 고객보다. 자, 2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왜 예측할 필요 있는가?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예측을 해야 한다. 마지막 3번. 대표님, 퇴직금은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왜 계산이 필요한가? 종신보험으로 퇴직금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법인 시효의 상속증여 상담 경우입니다. 대표님, 삼성생명 주식을 5,000원에 샀는데 30만 원이 낸다면 기분 좋으시겠죠? 근데 대표님 법인 주식도 지금 30만 원 정도이시던데 좋으세요? 아니죠. 팔 수도 없는데 세금을 내는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대표님이 부동산을 100억 가지고 있으시나 비상장 주식을 100억 가지고 있으시나 세금은 25억 정도로 똑같죠. 근데 현금이 없으면? 개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팔면 되겠죠. 하지만 법인 비상장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고객보다 상속증여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자, 법인의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70에서 80%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는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분이 언젠가는 이동이 되겠죠. 그때 현금 유동성의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대표님들께 니즈 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조업을 운영 중인 대표이사 A가 갑작스럽게 유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전에 이 상속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자, FC님,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이 40억이고 부채가 20억이에요. 그럼 나 죽어도 20억은 남는 거잖아.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고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 부지, 기계 설비는 법인 운영을 못하니까 금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수금은 대표님들이 더 잘 아세요.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요. 그럼 재고자산을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장부에는 과대 계상이 되어 있던 거고요. 변함이 없는 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채만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유고하시면 자산의 의미가 완전히 변경되기 때문에 이 상속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법인 대표님들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갈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삼성전자가 잘 되어도 금리가 어떻고 중국 경제가 어떻고 수많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럼 대표님, 비상장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 있을까요? 비상장 주식은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두 가지 요소에만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인의 자산과 이익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고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네, 잘 보셨죠?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가장 기본은 뭘까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회사의 직전 3년 동안의 이익으로 평가된다. 자, 두 가지 뭐라고요? 법인의 자산과 이익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가 평가가 된다. 자, 그럼 이 비상장 주식의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주식 가치가 제일 낮을까입니다. 왜 최저점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주식 가치가 제일 쌀 때 이전할 때에 대한 세금이 제일 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법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법인의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 무엇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21년 주가를 평가하고. 대표님, 급여 받으실 때 소득세 많이 내시죠? 법인에서 개인 자산화할 경우에 세금이 제일 적은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왜냐? 퇴직금은 종합소득 합산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대표님의 예상 퇴직금을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대표님이 65세까지 근무하신다고 했으니까 근속연수 15년, 지금 대표님 급여 연봉 1억. 정관은 지난번 제가 바꿔드렸으니까 3배수. 그럼 계산을 해보면 대표님 예상 퇴직금이 4.5억이신데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삼성생명의 법인 컨설팅 전문 조직이 있으니까요. 같이 준비해 보시죠. 네, 내용 잘 보셨나요? 자, 일단은 퇴직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에서 개인 자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급여상여, 두 번째, 배당, 마지막이 퇴직금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3가지 중에서 그럼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보험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일까요? 아닙니다. 세금이 바로 장점인데 급여상여는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초과 시에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급여상여, 배당 모두 종합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높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따로 분류과세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법인 대표님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아까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대표님의 근속 연수, 대표님이 퇴직하기 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다음 정관상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법인 대표님들의 퇴직금 한도는 달라집니다. 그럼 퇴직금은 왜 꼭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종신보험으로 퇴직금을 준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사망보장의 기능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자, 법인 운영 시에 혹시 모를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의 해지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그 세금에 대한 리스크를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자금으로 해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컨설턴트님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대표님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